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토리가 있는 건강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교육과정 문서를 먼저 살펴보고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과정에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명과 안전의 확보로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추구하는 데 밑거름이 되며 사회가 온전히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가치이다. 건강 영역은 신체의 성장과 발달, 신체 활동과 생활 습관, 체력의 증진과 유지, 생활 속에서의 위생, 질병, 영양, 신체적 여가 활동 등과 관련된 건강을 이해하고 건강을 자기 주도적으로 실천, 관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영역을 좀 제대로 가르치려면 건강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특히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건강을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관리하는 그런 능력과 태도를 길러야 되는데요. 학교 수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하려는 그런 태도를 함양하는 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 영역의 목표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의 가치를 이해하고 건강 및 체력을 증진하며 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내용 체계표를 보면 3, 4학년군의 건강한 생활 습관, 운동과 체력, 자기인식, 건강한 여가생활, 체력운동 방법, 실천의지. 5, 6학년군을 보면 건강한 성장 발달, 건강 체력의 증진, 자기수용, 운동과 여가생활, 운동 체력의 증진, 근면성 이와 같은 내용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기능을 보면 평가하기, 계획하기, 관리하기, 실천하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강을 잘 지키고 평소에도 잘 관리하려면 우선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야겠다 계획을 하고 이제 꾸준히 이제 관리하고 체크하고 해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능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취 기준인데요. 내용 요소와 기능이 합쳐져서 성취 기준을 이루고 있는데요. 건강과 체력, 여가와 운동 방법 보시면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여가 활동, 체력 운동 계획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 6학년군의 성취 기준을 보면 성장과 건강 체력, 여가와 운동 체력이라고 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체력인 건강 체력과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력인 운동 체력 이 두 가지가 되게 균형 있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학생들이 경험하고 또 자신에게 맞는 그런 운동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체활동 예시를 보면 3, 4학년군 건강과 체력 여기서는 이제 체력 운동이죠. 그래서 맨손 체조라든가 줄넘기 그리고 기본 생활 습관 몸의 바른 자세 손 씻기 양치질 올바른 식습관 여가 운동 방법을 보시면 걷기, 자전거, 플라잉 디스크, 제기, 투어, 사방치기, 그리고 스트레칭, 발굽혀 펴기, 왕복 달리기, 전력 달리기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학생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또 지속할 수 있도록 능력과 태도를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죠. 네, 5, 6학년군을 보시면 성장과 건강, 체력. 그래서 이제 건강 체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이런 운동들을 주로 하게 되고요. 여가와 운동 체력에서는 운동 체력 증진 활동인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운동 등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가 활동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스키, 캠핑, 등산, 래프팅, 스케이팅, 롤러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체험할 수도 있고요. 여의치 않다면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교육 자료를 통해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순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발력은 순간적으로 발휘하는 힘을 말하는데요. 제자리 멀리뛰기를 통해서 우리가 향상도 시킬 수 있고 그걸로 또 측정도 할 수 있는데요. 제자리 멀리뛰기, 도움닫기 멀리뛰기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저는 깃발 멀리뛰기를 자주 활용했었습니다. 학생의 기록이 몇 센티미터이다, 몇 미터이다 이렇게 하면 좀 되게 추상적인데요. 깃발을 보면서 2미터가 요 정도 거리가 되는구나, 내가 요 정도 뛰었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그리고 친구들의 기록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구나, 나는 우리 반에서 어느 정도 상에 속하는구나, 중에 속하는구나, 하에 속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조금 기록이 좋은 친구의 이름도 보게 되고 거기가 어디까지인지 목표 지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도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순발력도 기를 수 있고 또 기록도 향상이 되는데요. 깃발이 점점 멀어져가는, 기록이 향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술 시간을 통해서 깃발을 만들고요. 자신의 기록에 깃발을 꽂아주는 거죠. 또 하나는 잘 피해라는 놀이이자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걸 가지고 이제 준비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오기 전에 잘 피해를 하고 있어라 하면 학생들이 이것만 잘 가르쳐줘도 모둠끼리 모여서 이 잘 피해 게임을 할 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피해 게임. 어떤 게임일까요? 잘 피해나 피해 공격으로 상대방의 발을 옆으로 쳐서 아웃시키는 게임입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게임을 통해 순발력과 민첩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게임을 위해 후프를 준비합니다.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고 후프 앞에 일렬로 섭니다. 첫 번째 게임은 정해진 순서대로 하되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게임부터는 앞 게임에서 이긴 순서대로 합니다. 잘 피해 기술. 원 안에 한 발로 들어가며 잘, 나올 때는 피해 라고 외치며 두 발로 착지하는 기술입니다. 피해 기술. 원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피해라고 외치며 이동해 두 발로 착지하는 기술입니다. 잘 피해나 피해를 외치고 상대방 발을 옆으로 치며 공격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피해나 피해를 외치면서 공격하면 피하거나 유리한 위치로 이동합니다. 순서가 있는 게임으로 맨 앞 사람이 잘 피해로 시작했으면 마지막 사람까지 잘 피해로 해야 하고 피해로 시작했으면 피해만 해야 합니다. 발로 공격당한 사람은 아웃되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잘 피해. 잘 피해. 잘 피해. 상대방 발을 밟거나 발목을 치면 반칙입니다. 반칙을 한 사람은 다시 원위치로 이동하고 공격권은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민첩성인데요. 민첩성은 방향 전환을 잘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리조리 잘 피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거를 할 때 제일 좋은 게 이제 꼬리 잡기 그리고 피구가 되겠는데요. 꼬리 잡기를 보면 이제 꼬리를 실제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둠조끼를 허리춤에다 꽂는 거죠. 또 하나는 빨래집게를 이용해서 허리춤에다 빨래집게를 꽂고 빨래집게 끝쪽은 이제 리본을 매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꼬리가 됩니다. 개인 꼬리 잡기는 이제 개인전이죠.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게임장을 만들고 거기서 꼬리를 빼는 그런 거고요. 한발 꼬리 잡기는 한 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이 되더라도 한 발 들어가서 꼬리를 잡아 빼면은 점점 계속해서 아웃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거죠. 아웃을 더 많이 시키게 하려면 두 발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좀비 꼬리 잡기는 뭐냐면 개인 꼬리 잡기를 할 때 아웃이 된 학생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한 발로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깡총깡총 한 발로 뛰다 보면은 마치 좀비 같은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계속해서 뛰어다니면서 여러 명이 한 친구를 잡는. 저도 한번 티처럼 커뮤니티 선생님들하고 한번 해봤는데 되게 무서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모둠대항 꼬리 잡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모듬 대 B 모듬 해가지고 주어진 시간 내에 뭐 3분이면 3분 주어진 시간 내에 어느 모듬의 꼬리가 더 살아있는지 해서 모듬 대한 꼬리 잡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토너먼트로 해서 올라가서 결승전을 하는 거죠. 삼국지 꼬리 잡기도 가능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해서 학교에서 구령대는 이제 남쪽을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구령대에서 바라보는 쪽 학생들이 이제 백제 신라고 구령대 쪽이 이제 고구려 학생들이 되겠죠. 그래서 삼국지 꼬리 잡기를 하면요, 뭐 서로 막 동맹도 맺고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꼬리 빼앗기 게임. 어떤 게임일까요? 민첩하게 움직여 상대의 모듬의 꼬리 모두를 먼저 빼앗는 모듬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게임을 통해 민첩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게임을 위해 공, 활동 공간을 표시할 콘 4개, 꼬리를 만들 모듬 조끼를 준비합니다. 콘으로 게임장을 표시합니다. 모듬 조끼를 뒷주머니나 허리띠 사이에 넣어 꼬리를 만들고 이 꼬리는 두 뼘이 넘어야 합니다. 두 개의 모듬으로 나누고 게임 시작 전 서로 인사를 합니다. 게임장 안에 마주보고 섭니다. 신호가 울리면 민첩하게 움직여 상대 모듬원의 꼬리를 빼앗습니다. 빼앗은 꼬리는 바구니에 넣고 꼬리를 빼앗긴 사람은 게임장 밖으로 나가 상대 모듬의 꼬리를 빼앗습니다. 게임장 밖에 있는 사람이 게임장 안으로 한 발을 넣을 수 있도록 규칙을 변형하여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구인데요. 피구도 다양한 피구가 있습니다. 정식 스포츠 피구가 아니라 피구형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기장도 원 모양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던지면 나오도록, 맞으면 아웃돼서 계속해서 점점점 친구들이 사라지고 처음엔 피하는 역할이었다가 나중에는 공격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남는지 보는 거고요. 피자 피구는 경기장 자체를 동그랗게 하고 십자로 해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4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건데요. 이제 대각선에 이제 같은 모듬이 있는 거죠. 그래서 A 모듬 대 B 모듬 이렇게 대결을 하는 건데 피자 모양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위치하는 겁니다. 폭탄 피구는 공이 땅에 떨어져서 굴러가든 뭐든 하여튼 공에 닿기만 하면은 아웃이 되는 겁니다. 폭탄 피구의 경기장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쪽 변에 오는 것들은 그 친구만 던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한 개 모듬이면 모듬에서 5분 동안 몇 명이나 아웃시키는지 그렇게 해서 모듬 대항으로 하는 거고요. 독도피구는 경기장 안에 후프를 놓고 거기에 한 명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후프 안에 있는 친구한테 패스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친구들을 맞추는 그런 피구형 게임인데 이걸 하면서 계속해서 민첩성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거죠. 가족 피구는 엄마가 있고 아들, 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랑 아들, 딸,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면 셋째만 아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가 맞으면 아웃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째가 아웃되고 둘째도 아웃되면 첫째가 아웃되고 첫째가 아웃되면 엄마까지. 그래서 차례차례 이렇게 하는 그런 피구형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플라잉 디스크 피구는 공 대신에 플라잉 디스크, 그 대신 딱딱한 플라잉 디스크가 아니라 폼 재질로 된 그런 말랑말랑한 플라잉 디스크로 피구도 할 수 있겠습니다.
기차 꼬리 지키기 게임. 어떤 게임일까요? 기차 꼬리 지키기 게임은 3명에서 4명씩 여러 개의 기차 모양을 만들고 공격 모드 및 공을 던져 기차 꼬리부터 맞춰 아웃시키는 게임입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게임을 통해 상대에게 등을 보이지 않고 피하는 방법, 상대의 공을 예상해서 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게임을 위해 피구공 1개, 모둠조끼, 콘 또는 줄 긋는 기구를 준비합니다. 콘이나 줄 긋는 기구로 게임장을 만듭니다. 2개의 모둠을 이루고 각 모둠별로 3명에서 4명씩 기차 모양을 만들어 게임장 안에, 나머지 모둠원은 반대쪽 게임장 밖에 위치합니다. 던지는 모둠은 공을 던져 기차 꼬리부터 맞춰 아웃시키고 차례대로 아웃시켜야 기차 머리도 아웃시킬 수 있습니다. 피하는 모둠은 상대 모둠 친구가 던진 공에 맞으면 아웃됩니다. 아웃되면 반대쪽 게임장 밖에서 공을 던집니다. 피하는 모둠이 모두 아웃될 때까지 게임을 진행합니다. 기차 꼬리가 공에 맞지 않으려면 기차 머리는 공을 던지는 상대와 마주보며 왼쪽, 오른쪽으로 재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공을 던지는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살피고 공을 던지는 방향과 공의 빠르기를 잘 판단하여 어떻게 움직일지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평형성인데요. 균형을 잘 잡는 거죠. 평소에 뭐 2발로 다닐 때는 균형을 잘 잡는데요. 예를 들면 배구 경기에서 점프해서 스파이크를 하고 내려올 때라든가 아니면 어떤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균대와 같은 장애물을 건너갈 때 이럴 때 평형성이 아주 중요한데요. 평형성을 기르고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평균대 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대에 이쪽에 A 모듬, 이쪽에 B 모듬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선이 있고 한 명씩 이쪽에 A 모듬 1명, 이쪽에 B 모듬 1명 올라가가지고 만나면 가위바위보 해서 그 다음에 지면 또 내려가서 또 올라오고 해서 계속해서 평균대에서 진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한 발 들기라든가 앉기라든가 돌기라든가 팔 벌리고 균형 잡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둘 다 잘 버티면 무승부고요. 한 명이라도 버티지 못하면 다음 친구가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승패를 겨루는 그런 평균대 놀이고요. 그 다음에 DMG 게임도 있습니다. DMG 게임은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